여기가 좀 모자라니? 청소부 딸 주제. 변호사 집안에 시집 온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의 이마를 콕콕 찌르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자신이 무시하던 그 청소부의 정체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과연 이 상견례는 어떤 반전을 맞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개별룸에는 은은한 샹들리에 조명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정갈하게 놓인 와인잔과 은재 식기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우아한 공간 속에서 한 여성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소라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작은 가방 하나만 메고 온 그녀의 모습은 소박했지만 단아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창백한 얼굴을 보며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지만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오늘은 태훈의 부모님과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3년간 사귀면서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날이었죠. 태훈은 늘 다정한 사람이었고 소라를 향한 애정도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어딘지 모르게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었죠. 우리 엄마는 좀 까다로워. 하지만 소라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되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태훈의 말을 떠올리며 소라는 또다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을 바라보니 정장을 입은 태훈이 조금 전부터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긴장하고 있다는 게 역력히 보였죠. 소라야, 괜찮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야. 태훈이 소라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그의 손바닥에도 촉촉한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2명의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앞서 걷는 여성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죠. 짙은 화장과 파마를 한 머리가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려는 노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여성은 30대 초반의 날씬한 체형에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자신만만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죠. 두 사람 모두 고급스러운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누나 여기요. 소라도 따라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태훈의 어머니와 누나를 만나는 순간이었죠.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명희가 테이블에 다가오며 소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상품을 평가하는 눈빛 같았죠. 입꼬리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평범하시네요. 첫 마디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소라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라입니다. 김명희는 소라의 인사를 받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 앉은 김유진도 소라를 찬찬히 살펴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죠. 소라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26입니다.
직업은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태훈이는 변호사거든요. 서울대 나와서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집안 격이 좀. 유진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소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태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요. 김명희가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태훈아. 이런 이야기는 미리 해두는 게 좋아.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니까. 분위기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입술을 꾹 다물고 참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죠. 김명희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 씨 아버님은 뭘 하시죠? 소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순간 김명희와 김유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유진이 먼저 반응했죠. 청소 용역업체요? 네, 작은 규모지만 성실하게 운영하고 계세요. 김명희가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직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김유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그럼 정말 작은 규모네요. 우리 태훈이 다니는 로펌은 직원만 200명이 넘는데. 태훈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누나,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 마요. 뭐가 잘못됐어? 사실을 말한 건데. 집안 배경이 중요하다고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잖아. 소라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말이죠.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지만 자신이 무시받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명희가 소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라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 태훈이는 촉망받는 변호사예요. 앞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배우자 선택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도 태훈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서로 아껴주며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죠.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각해야 해요. 김명희의 목소리에 점점 날이 서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소라는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지만 태훈은 어머니와 소라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착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그건 기본이고 문제는 다른 거야. 우리 집안과 맞는지가 중요하다고.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죠. 하지만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명희가 메뉴판을 펼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일단 식사부터 하죠. 이야기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하지만 그 말투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소라의 가슴에는 불안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아직은 참고 견뎌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명희의 공격은 더욱 직접적으로 변했습니다. 앙트레가 나오자 그녀는 포크를 들며 소라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죠. 소라 씨, 집이 어디예요?
성북구 쪽에 살고 있습니다. 성북구 어디요? 설마 달동네는 아니겠죠? 소라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사는 곳은 성북구의 오래된 주택가였죠. 집값이 비싼 강남이나 서초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입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마련해 주신 곳이에요. 김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요. 평수도 꽤 크고요. 태훈이 결혼하면 신혼집도 강남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태훈이가 사회적 지위에 맞는 곳에서 살아야죠. 그런데 소라 씨는 그런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소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받을 줄은 몰랐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훈 씨와 함께라면 어떤 환경에서든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응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울림이 문제죠. 김명희의 목소리가 한층 차갑게 식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청소업체 딸이 변호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 순간 소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태훈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귀천은 없지만 격은 있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청소부 딸을. 어머님. 소라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소부가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계세요. 김명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게 무슨 대단한 사업인가요?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욕을 들으니 참기 어려웠죠. 김유진이 거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동생은 서울대 법학과 나와서 지금 큰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청소용역업체 딸과 결혼한다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소라는 주먹을 꼭 쥐었죠. 태훈이 답답한 듯 소리를 냈습니다. 누나,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소라는 대학도 나오고 회사도 다니고 있다고요. 어느 대학이요? 김명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방 사립대학입니다. 김유진이 혀를 찼습니다. 어머, 지방대요? 태훈이는 서울대인데. 학벌이 전부는 아니지 않나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지만 김명희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같은 수준끼리 만나야 대화도 통하고 생활도 맞는 법이에요. 김명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소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믿기 어려운 행동을 했죠. 김명희가 손가락으로 소라의 이마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좀 모자라나? 청소부 딸이 변호사 집안에 시집 온다고. 소라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마가 따끔했지만 무엇보다 수치심이 밀려왔죠.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뭐가 잘못됐어? 현실을 깨워주는 거야. 내가 무슨 신분인데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니? 김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태훈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이 애가 분수를 알아야지.
김명희가 다시 소라의 이마를 콕콕 찔렀습니다. 소라의 이마가 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만하세요. 제발. 소라가 간신히 말을 뱉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유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현실이 뭔데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명희가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현실은 내가 우리 집안과 안 맞는다는 거야. 청소나 하던 집안이 변호사 집안과 어울린다고 생각해?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저희 아버지는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워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지. 김명희가 다시 소라의 이마를 찔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말이죠. 아프시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신분의 차이는 어쩔 수 없어. 태훈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심해요. 심하다고? 이게 심한 거니?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김명희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훈이는 어머니와 소라 사이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소라를 보호하지 못했죠. 소라는 이마가 따갑고 아팠지만 무엇보다 태훈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유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집에 가정부라도 두세요. 청소는 타고났을 테니까. 그 말에 소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김명희가 마지막으로 소라의 이마를 한 번 더 찔렀습니다. 여기가 정말 비어있구나. 현실 파악을 전혀 못하네. 소라의 이마는 이제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상처가 더 컸죠.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훈이 소라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라야, 괜찮아.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신 거야. 하지만 소라에게는 그 위로마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태훈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김명희가 자리에 다시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소라 씨도 많이 생각해 봤을 거야.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소라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마는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참았던 눈물이 맺혀 있었죠. 김명희와 김유진은 마치 사냥감을 다룬 후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명희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소라 씨,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보네요. 정말 안타까워요. 어머님, 저는 태훈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사랑만으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김유진이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태훈이는 앞으로 더 큰 성공을 할 사람이에요. 판사나 검사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부인이 청소업체 딸이라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소라는 입술을 꾹 깨물었죠. 태훈이 답답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소라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열심히 산 건 인정해. 하지만 태생이 다른 걸 어떻게 해?
김명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신분 차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있다고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신분 차이요? 지금이 조선시대인가요? 21세기에 그런 말씀을. 김명희가 소라의 말을 끊었습니다. 21세기라고 해서 현실이 바뀌나요? 여전히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수준끼리 어울려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김유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골프 클럽 회원들 보여드릴까요? 다 어느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이에요. 변호사, 의사, 대기업 임원들. 그런데 거기에 청소업체 딸이 끼어 있다면 그만해요. 소라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김명희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소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손가락으로 소라의 이마를 찔렀죠. 콕콕콕. 여기가 정말 텅 비어 있나 봐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네. 그만하세요. 소라가 소리쳤지만 김명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요. 당신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요. 김명희가 더 세게 소라의 이마를 찔렀습니다. 소라는 아픔에 미간을 찌푸렸죠. 태훈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해요. 그러지 마세요. 심하다고? 이 정도도 못 참으면 어떻게 시집살이를 해? 김유진도 거들었습니다. 소라 씨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건데. 조언이라고요? 소라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조언이에요. 분수를 알라는. 김유진의 말에 소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욕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김명희가 마지막으로 소라의 이마를 힘주어 찔렀습니다. 콕. 정말 답답하네요.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소라의 이마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태훈이 소라 옆에 앉으며 위로했습니다. 소라야, 어머니께서 너무 흥분하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소라는 태훈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신이 모욕받는 순간에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이해해달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김명희가 자리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라 씨, 이제 좀 알겠어요? 우리 집안과 당신 집안의 차이를.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김유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소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훈이 어머니에게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주세요. 소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 건 인정해. 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안 맞아. 김명희의 결론은 확고했습니다. 태훈이는 어머니와 소라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소라에게는 더욱 실망스러웠죠. 소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 가요? 태훈이 물었지만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이마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해야 할까요? 태우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소라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김명희와 김유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태훈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소라야, 괜찮아? 소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기력도 없었어요. 김명희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죠. 소라 씨도 많은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그 말 속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소라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더 극적으로 반전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소라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침착한 걸음으로 들어서고 있었죠. 그의 모습을 본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한진우가 테이블을 향해 걸어오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딸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숨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네요. 한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가 테이블에 가까워지자 김명희와 김유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태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소라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라야, 이마가 왜 이렇게 빨갛니? 소라는 당황하며 손으로 이마를 가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하지만 한진우는 딸의 거짓말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오랜 세월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데 달인이 되었거든요. 한진우의 시선이 김명희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김명희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왜인지 모르게 이 남자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진우입니다. 한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김명희는 여전히 우월감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네, 김명희입니다. 태훈이 어머니고요. 김유진도 옆에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훈이 누나 유진이에요. 한진우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명희가 여전히 거만한 톤으로 물었습니다. 청소업체 사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건설업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김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무시하는 듯한 톤이었죠. 한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어요. 그냥 직장인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김명희는 더욱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청소업체 하는 사람이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소라의 이마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많이 빨갛던데. 한진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이죠. 소라는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한진우는 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변 분위기와 사람들의 표정을 종합해보니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김명희가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다가 조금 흥미가 난 것뿐이에요. 흥미가 났다고요? 한진우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네. 소라 씨가 현실을 좀 파악했으면 해서요. 현실이라뇨? 한진우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김유진이 거들었습니다. 삼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안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태훈이는 변호사고 저희는 강남에 살고 있거든요. 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 딸 이마를 손가락으로 찔러가며 모욕을 주셨군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명희와 김유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명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한진우는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야, 정말 괜찮니?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소라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진우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소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진우는 딸의 상태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김명희 씨. 한진우가 김명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김명희는 왜인지 모르게 오싹한 기분을 느꼈어요. 네. 혹시 제 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신 건 아니겠죠? 한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상당했습니다. 김명희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뭔가 다른 느낌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한 청소업체 사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한진우가 손을 들어 김명희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오해라고 하시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왜 제 딸 이마가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을까요? 그건... 김명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 남자가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한진우는 소라의 손을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소라야, 우리 집에 가자. 이런 자리에 더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말에 태훈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라고요? 한진우가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당신은 제 딸이 모욕받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건가요? 태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한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소라의 손을 이끌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을 향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김명희 씨,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말에 김명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진우와 소라가 레스토랑을 나간 후 김명희는 심상치 않은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태훈아, 소라 아버지가 정확히 뭘 하는 사람이야? 태훈이 핸들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소라가 말하길 청소 용역 업체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왜 저렇게 여유가 있어 보였을까? 김유진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이상했어요. 청소업체 사장치고는 뭔가 달랐어요. 김명희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진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소업체 사장이 뭘 할 수 있겠냐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한편 소라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소라야. 네,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말해줄래? 소라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별일 아니에요, 아빠. 별일이 아닌 것 같지 않던데? 내 이마를 누가 손가락으로 찔렀니? 소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훈 씨 어머니께서 제가 집안과 맞지 않는다면서. 한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니? 청소부 딸이 변호사 집안에 어울리느냐면서. 이마를 콕콕 찌르셨어요. 한진우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딸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분노를 일으켰거든요. 그럴 때 태훈이는 뭘 했니? 소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말리기만 했어요. 제대로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한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진우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대한건설은 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였고 한진우는 그 회사의 전무이사였죠.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명희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봐. 아들이 김태훈이라는 변호사고 딸이 김유진이야. 네, 전무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회사와 연결점이 있는지 알아봐. 몇 시간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진우는 그 내용을 보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김명희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건설의 하청업체 중 하나였던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5년 전에 부실공사 사건에 연루되어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진우는 당시 담당자였던 부장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5년 전 아파트 단지 공사에서 자재비를 빼돌리고 부실공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싼 자재를 써서 공사 중에 사고도 났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나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그쪽에서 파산 신청을 해서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한진우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명희가 얼마나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훈이 다니는 로펌이 바로 대한건설의 고문 변호사였던 것이죠. 한진우는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 로펌에 김태훈이라는 변호사가 있나? 네, 있습니다. 신입급이긴 하지만요.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앞으로 그 로펌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겠어. 한진우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먼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소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라야, 태훈이야.
어제 일로 정말 미안해. 소라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태훈 씨, 어제 너무 실망했어요. 제가 모욕받는데 왜 지켜주지 않았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셔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런 변명을 들으니 소라는 더 허탈했습니다. 태훈 씨, 저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소라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하지만 소라의 마음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한편 김명희는 여전히 불안한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진우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태훈아, 소라 아버지가 정말 청소업체만 하는 사람 맞니? 태훈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한진우의 모습이 단순한 청소업체 사장 같지 않았거든요. 글쎄요. 소라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하지만 태훈이 소라에게 연락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소라가 태훈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김명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진우는 충분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죠. 딸을 모욕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 계획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한진우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김태훈이 다니는 로펌부터 압박을 가하기로 했죠. 법무팀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 로펌과의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통보해. 그리고 김태훈이라는 변호사의 업무 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전해. 전무님, 그렇게 하면 그 변호사는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한진우의 지시는 즉시 실행되었습니다. 대한건설은 로펌의 주요 고객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날 오후 태훈에게 급작스러운 소환이 떨어졌습니다. 태훈 변호사님, 대표님께서 보자고 하십니다. 태훈은 영문을 모른 채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로펌 대표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태훈 변호사, 대한건설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에 대한 업무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계약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태훈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게 문제예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계속 써줘. 계속 써줘. 혹시 개인적으로 대한건설과 문제가 생긴 일이 있나요? 태훈은 순간 며칠 전 상견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것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로펌 대표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태훈의 입지가 위험해진 것이죠. 한편 김명희도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업체들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업체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명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주요 거래처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소식은 다음 날 전해졌습니다. 5년 전 부실 공사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김명희에게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건설업체 등록 취소 예정 통지서였어요. 이게 무슨... 공문에는 5년 전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와 자재비 유용 혐의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명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5년 전 일이 다시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명희 씨.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한진우였어요. 누구세요? 며칠 전에 만났던 한진우입니다. 소라 아버지요. 김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로? 요즘 사업이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해서. 그 순간 김명희는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설마 당신이 저를 무시하고 제 딸을 모욕했을 때부터 예상했어야죠. 한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궁금하시다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오늘 오후 2시 대한건설 본사로 오세요. 대한건설이라고요? 네. 제가 그곳에서 일하거든요. 참고로 전무이사입니다. 김명희는 전화기를 놓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대한건설 전무이사라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5년 전 당신이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일도 다 기억하고 있고요. 김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신은 자재비를 빼돌리고 부실 공사를 해서 작업자 한 명이 다쳤죠. 그 사람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요? 한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시는군요. 김명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꼭 오세요. 안 오시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명희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유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태훈이가 회사에서 잘릴 위기래요. 갑자기 대한건설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데. 김명희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한진우가 조직적으로 복수를 시작한 것이죠. 그날 오후 2시 김명희는 떨리는 다리로 대한건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니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한진우는 넓은 사무실에서 김명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며칠 전 레스토랑에서 본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앉으세요. 김명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놀라셨을 것 같네요. 청소업체 사장이 아니라 대한건설 전무라니. 김명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일 기억나세요? 당신이 우리 자재비 3억 원을 빼돌리고 부실 공사를 한 그 사건 말이에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작업자를 다치게 했다고요? 한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때 다친 작업자 김철수 씨 지금도 다리를 절고 다니는 거 아세요?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김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 딸을 모욕했죠. 청소부 딸이라며 이마를 손가락으로 찔러가면서. 한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청소부가 바로 접니다. 어떤 기분인가요? 김명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시게 될 겁니다. 한진우의 복수는 체계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김명희의 사업체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렸고 김태훈도 회사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죠. 태훈은 소라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정말 급한 일이야. 소라는 며칠째 태훈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태훈은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소라야, 나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갑자기 대한건설에서 우리 회사에 압력을 넣고 있어. 소라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게 왜 제 잘못인가요? 내 잘못이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혹시 내 아버지가? 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뭐요? 내 아버지가 정말 청소업체만 하시는 분이야? 며칠 전에 본 모습이 뭔가 달랐어. 소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훈 씨, 아버지는 대한건설 전무이사세요. 태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무라고? 네. 저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사랑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훈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태훈 씨는 제가 아버지 배경 없이도 좋아해 줬나요? 청소업체 딸이라고 생각할 때도요? 소라의 질문에 태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머니가 저를 모욕할 때 왜 지켜주지 않았어요? 나는 어머니가 무서웠어. 큰 소리 내면 더 큰 문제가 될까봐. 소라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훈 씨,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당하는데 침묵하는 게요? 소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소라가 일어서려고 하자 태훈이 붙잡았습니다. 소라야, 제발 내 아버지께 말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왜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죠? 태훈 씨가 직접 하세요. 내가 찾아가면 만나주실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라면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그날 저녁 태훈은 용기를 내어 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태훈입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한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6시에 회사로 오세요. 다음 날 태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한건설에 도착했습니다. 한진우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앉으세요. 태훈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소라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한진우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인가요? 전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소라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요? 한진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당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인가요? 태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훈 씨,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딸이 당한 모욕 때문만이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가 5년 전에 저지른 일 때문이기도 하고요. 5년 전이요? 당신 어머니는 우리 회사 돈을 빼돌리고 부실 공사를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딸을 청소부라며 모욕했어요. 태훈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다친 사람이 낫나요? 제 딸의 상처가 아무나요?
한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태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훈 씨, 당신은 제 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지켜주지도 못하는 사람과 제 딸이 평생을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한진우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태훈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제 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태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거든요. 며칠 후 태훈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대한건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로펌이 태훈을 포기한 것이죠. 김명희의 사업체도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5년 전 비리 사건이 재수사되면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김유진은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짓을 했어요? 5년 전에도 며칠 전에도. 유진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김유진도 이제야 어머니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소라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니에요? 심하다고? 내가 당한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태훈 씨는 소라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켜줘야 해. 그렇지 못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니? 소라는 아버지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너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라. 네, 아빠. 소라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몇 달이 지난 후 소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죠. 회사에서 소라는 점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소라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라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한편 태우는 실업 상태로 있으면서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로펌에 지원해봤지만 대한건설 사건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소라에게 몇 번 연락해보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너무 컸거든요. 어머니 김명희는 사업체가 완전히 문을 닫은 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후회만 하고 있었어요. 유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나? 김유진은 이제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한 게 맞아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 체면도 있는데. 체면이 뭐예요? 남을 모욕 주고 얻는 체면이 진짜 체면인가요? 김명희는 딸의 말에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죠. 5년 전 부실 공사로 다친 김철수 씨는 지금도 다리를 절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진우는 개인적으로 그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철수 씨, 치료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전무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요. 김철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이제야 도움의 손길이 닿았거든요. 소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 선배였는데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소라 씨,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이 선배는 소라의 배경을 모르고도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소라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아버지가 뭘 하는지 관심 없어 했거든요. 소라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고마워요. 저도 선배 많이 배우고 있어요. 소라는 점점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몇 달 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소라가 아버지에게 새로운 연인을 소개했을 때 한진우는 조심스럽게 그를 살펴봤습니다. 아버님, 소라를 정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드릴게요. 그 진실한 마음이 한진우에게 전해졌습니다. 소라를 부탁합니다. 소라는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줄 사람을 만난 거죠. 1년 후 소라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번 상견례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었죠. 소라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야. 시련이 있었기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태우는 소라의 결혼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소라가 행복하면 됐어. 내가 지켜주지 못한 소라를. 태우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김명희도 소라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했으니. 김명희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죠. 소라는 신혼여행에서 남편과 함께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판단해야 하는 것 같아. 맞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킬 거야. 소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진우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소라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때 그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교훈을. 소라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켜줄 사람과 함께 말이죠. 김명희가 그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한 것은 소라였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는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소라의 아버지 한진우처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강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소라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줄 남편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한진우는 이제 마음 편히 딸의 행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했고 딸도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반면 김명희와 태우는 여전히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하며 진정한 사랑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